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에도 이게 북한 황해도 국가보위부 상위로 있다가 2016년 무려 8시간 동안 헤엄쳐서 바다를 헤엄쳐서 한국에 귀순한 이철원 씨 모시고 북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철원 씨 집안은 뭐 보위부 집안 돼서 그런지 북한에서는 그 보위부 집안은 또 자식들도 보위부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보위부 군관으로는 언제 발령됐죠? 15년에 발령됐어요. 1년 딱 있다가 온 거네요? 1년 6개월 있다가. 6개월. 근데 군 생활도 했는데 군 생활도 또 보위부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디서 했어요? 제가 있은 것은 이제 원산 항안전보위부죠. 당시. 예, 지금 항보위부로 되어 있지만. 거기서 병사 생활. 예, 거기에서 이제 보위부 첫 시작은 거기서부터 됐죠. 2004년도부터. 몇 년까지? 2010년까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보위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항보위부의 임무는 외국으로 나가는 선박,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 이제 단속 통제하는, 인원, 그리고 짐, 이런 거 단속 통제하는 사업이죠. 그 흔히 원산항이라고 하면 동해 국경 관문이라고 합니다. 평양으로 들어가는 국경 관문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최고사령부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존엄과 관련되어 있고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임무에 있다 뭐 이러면서 그 주변에 김정은이 맨날 가는 별장도 예, 있으니까 맞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완장 같은 거 차고 온 거예요? 저희는 완장을 낄 때도 있고 완장 안 낄 때도 있습니다. 뭐 사복으로 나갈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로 보위부에 있으면서 병사들을 어떤 일을 했어요? 저희는 이제 외국 선박 들어오면은 외국 선박 가서 검열하고 그 선원증이라고 하죠. 선원증 검열하고 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국제법상 선박이 들어오면은 북한 땅에 들어오면 그게 그 나라 영토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거기 못 올라가게, 그 나라 사람이 북한 땅에 발을 못 붙이게 이런 거를 통제했죠. 원산항이다 보면 아마 만경봉 92호 워낙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청년 사람들도 일본에서도 이 TV 많이 봐요. 그 만경봉 92호도 단속했나요? 제가 또 우연치 않게 만경봉 92호 부초상을 했습니다. 부초소장. 초소장. 예. 아, 만경봉 92호 담당하는 초소가 예, 따로 그렇죠. 있나요? 7명의 특수라고 하면 안 되고 7명으로 구성돼가지고 이제 92호 초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숙식 조건이 다 보장되고 이런 것에서 이제 92호 초소. 예, 92호 초소. 그래 만경봉 92호 초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경봉호가 들어오면 내린 사람 다 이렇게 뭐 다 보고 출국 입국할 때 예, 일단은 뭐 첫째도 둘째도 북한은 북한 사람을 감시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외국 사람보다도 외국 사람은 아니죠. 청년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통제하자는 목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접촉 못하게끔 하자는 게 기본 원칙이니까 이제 들어오면은 선박 밧줄로부터 100m에는 사람이 못 와야 돼요. 예, 선수 선미 100m에는 사람이 못 오게끔 감시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이 아니고 청년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검열하고 나가는 거 검열하고 들어오는 것이 검열하고 이런 거 하는 거죠. 뭐 검열하면 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재미있다고 해야 되는가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북한에 있는 청년 가족이죠. 가족한데 일본에 사는 분이 일본 청년분이 자기 고향 우리나라로 와서 제가 보니까 그게 셀카더라고요.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찍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변했다는 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친척이 북한에 있는 친척들한테 할아버지는 이렇고 뭐 얘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찍은 거네요. 별것도 그렇죠. 아니네요. 예, 별거 예.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USB로 가지고 들어왔죠.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도 북한에서 다니면서 이런 통제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여성분이 여성의 그 은밀한 곳에다가 이렇게 숨겨갖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다 봐요? 근데 우리가 북한은 뭐 그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냐? 라고 생각하는데 다 됩니다. 어떻게 거기 가면 엑셀레일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람 지나가면 다 이거 찍고 나오면 또 이거 하고 해가지고 또 다 걸립니다. 안 걸릴 것 같은데 하물며 이제 이빨을 금이빨로 해갖고 오는 것도 그 뽑게 만듭니다. 금. 그거는 금을 이제 북한 사람한테 가족한테 전달하는 금이기 때문에 이빨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상품화이기 때문에 그 뽑게 해서 저거 하는 다 저 그런데 그러면 여자가 그거를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거를 이제 검사가 발견을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여자 검사가 단속을 해가지고 3년간 출국 금지 이런 것까지 내리는. 출국 금지 아니고 출입 금지. 출입 금지.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그날 들어와가지고
있는 기간에는 만경봉 90에서 숙식을 하면서 있다가 갔죠. 가가지고 가족도 못 만나고. 못 만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는 만경봉 95가 요즘엔 안 다니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 일본과의 관계도 다 봉쇄돼서 못 다니는데 또 다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 청년 쪽에서 아무래도 또 친척은 버릴 수 없으니까 북한에 또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면 북한에서 어떻게 단속하는지 그 노하우는 철원 씨가 직접 거기서 부초소장을 하면서 자세히 알기 때문에 와서 한번 물어보시면 이건 갖고 가면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걸리고 이런 걸 잘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저 92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만경봉 92호가 일본에서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간첩선이라고. 저는 간첩이 정확히 탔다라고 찝진 못하지만 저희가 군무를 서잖아요. 어느 시기가 되면은 나갈 시기가 되면은 저희를 철수시킵니다. 초소에 자기 근무지를 이탈시키는 것은 이거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예, 철수를 딱 시키면은 검은색 승용차들이 몇 대가 옵니다. 만경봉 92호는 육지에서 선박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내용은 모르지만 뭔가 내리고 또 슉 빠져나오고. 그렇죠. 근데 얼핏 식당 근무가 맞다고 합니다. 예, 무슨 여성들이 키 크고 안경 딱 굵직굵직한 것들이 내리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간첩선이 아니다고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거를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예. 그 뭐 또 그 김정일이가 또 자기 기품조들 또 바람 씌우느라고 일본에 보내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뭐 만경봉 92호뿐만 아니라 그 아마 2004년 10년 그때는 한국 배는 안 들어갔나요? 뭐 저는 뭐 북한에서 이제 항보위부에 있으면서 세계 여러 나라 배들 선박들도 많이 대상을 했고 그리고 또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아무래도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만났을 때죠. 최초로 만나는 게. 그렇죠. 제가 최초로 만난 거는 2007년도입니다. 영상으로만 보던 그 대한민국 사람을 처음으로 봤던 그때는 2007년도 우리 대한민국 접십자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북한에 식량을 뒤져보낼 때입니다. 참고로 영상으로 봤다고 하면 연안에서 뭐 한국 TV 그런 거 봤다는 건가요? 뭐 영상으로 봤다면 뭐 연안에서도 뭐 TV도 보고 그리고 또 원산에서도 TV로 보고 몰래 뉴스도 한국 드라마도 그렇죠. 보고. 그런 거 뭐 자주 보니까요. 그 첫 만난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물론 제가 그분을 꼭 또 다시 만나 뵙고 싶은데 너무 태클을 많이 걸었대가지고요. 못 살게 굴었네. 예. 근데 그 배 선원들이 이제 식량을 싣고 들어오면 그 선원들은 다 못 내립니다. 이렇게 그 배에 있어야 되는데 부선장이라는 분 그리고 또 이제 가판장이라든지 선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제가 올라갔을 때라든지 내려왔을 때는 대화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저는 그 사람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었어? 한국말 들으니까. 이 사람이 철저하게. 이 사람이 왜 나하고 똑같은 말을 안 해?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실제 내 귀로 듣으니까 다르더라고요. 실감이 너무. 억양은 억양은 뭐 서울말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너무 상냥한 말투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런 말투 있잖아요. 그 좀 살살 녹아내리는 말투. 근데 그때는 거부감이었죠. 뭐야 이거 남자가 이런. 남자가 그렇죠. 예.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고? 야가 빠진 목소리로 얘기한다 그렇죠. 그래. 사탕 녹이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소리를 딱 그렇죠. 하니까. 들으면 너무 부드럽죠. 예. 근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가장 많이 했던 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꼭 좀 연락 좀 그 주세요. 무슨 배 이름? 배 이름이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서 그럽니다. 예. 무슨 광자가 들어간 것 같은데. 2007년도에 2007년도에 광자 가진 배인데 원산항에 식량 싣고 국제 적십자사에 식량 싣고 갔는데 근데 뭐 그냥 안녕하시오만 가지고 인상 깊은 건 아니고. 아니 그렇죠. 말은 또 좀 대화를 했어요? 했으니까요. 어떻게? 담배도 한 대 피면서. 담배도 피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원래는 원칙상 안 됩니다. 원칙상 안 되는데 일단 대화가 통하니까 다른 외국 사람들은 담배 좀 됐어? 뭐 이러는데 대화가 되니까 담배 주니까 한 대 달라고 했어요? 안 대 핍시다. 뭐 북한 말 들으면 안 대 핍시다 하니까 담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담배가 뭐냐면 참대가 있는 담배예요. 이슬이라고 해요. 무슨 담배인데 참대가 가는 있죠? 가는 담배. 우리나라에 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거기. 참이슬인가? 뭐 무슨 담배가 있어요. 대나무 있죠. 순. 맞죠. 순. 그 담배가 있더라고요. 참대 나오는 담배였는데 그걸 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얇은 거 얇은 처음 거. 보잖아. 담배를 피우는데 너무 약한 거예요.
한국 담배가. 네, 그때는 뭐 제가 빨갱이 정신으로 완전 꽉 차 있다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충성분자였으니까 담배 피면서 아 이거 뭐 남조선은 약하니까 담배도 약하네요. 네, 그럼 강함을 또 보여줘야지. 그 강함을 또 보여줘야죠. 그래서 북한에서 담배, 고양이 담배 딱 꺼냈어요. 고양이 그 고양이 담배 꺼내가지고 한 대 줬어요. 한 대 펴보라고 하니까 피시더니 아더니 숨 멎을 것 같아요. 너무 독한 거예요. 북한 담배가. 그래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니까 담배도 세다고.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이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쌀 얻어 먹는 주제에 네, 완전히 또. 근데 쌀 얻어먹는다고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올 때 이렇게 강의식으로 교육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한국에서 주는 쌀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 대한접시사사 명칭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도와주는 거지 한국에서 주는 쌀 아니라고 했댔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배를 빌려서 완 거지 가차원 데 있으니까 완 거지 이거는 국제적으로 보내주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또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에서 어떻게 쌀오나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했죠. 혹시 그 한국은 그때는 한국이란 말은 안 하고 남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조선은 못 산다는데 어떻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쓰겁다는 듯이 웃더라고요. 네. 지금 네. 이 대화가 안 통하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믿겠냐 뭐 그런 표정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못 산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못 살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들어오기 전에 교육을 받았는지 뭐 정치적인 이런 발언은 안 하고 북한은 살기 괜찮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린 장군님 모시고 잘 삽니다. 강성대국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식시감에 그러세요 하더니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가지고 그 한 3박 4일인지 일주일인지 있었으니까 또 계속 만날 거 아니에요. 자주 만날 거 아니에요. 매일 만나니까 거의 만나가지고 또 대화를 하면은 뭘 먹냐, 어떻게 먹냐. 그리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 남조선은 차도 많고 불도 번쩍번쩍 하던데 그 사실이나 뭐 이렇게도 물어봤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근무를 딱 서고 들어가면은 근무 기록이라는 거래요. 몇 시에 누가 내려왔대고 뭐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걸 빼놨죠. 그걸 쓰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또 처벌받으니까. 내가 처벌받으니까. 근데 그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 봤을 때 가령 무슨 뭐 분위기라든지 냄새라든지 뭐 옷차림에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도 지금도 처음에 딱 국정원에 왔을 때 군함에 올랐을 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군인들이니까 국정원에 딱 들어섰는데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향내라는 게 나라마다 다른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전혀 냄새 나지 않던 그 향. 그게 이제 국정원에 들어서니까 그때 처음에 만났던 부선장님 그 냄새하고 똑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내가. 남조선 부르주아 냄새. 그때는 부르주아 냄새라고 했죠. 근데 그 냄새가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는 한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냄새로구나. 그때 그 아직도 그 감명 깊이 받았던 그 냄새. 네. 옷차림 같은 건 또 옷차림은 뭐 청바지 입었는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땐 좀 무슨 마대 쪼박 같은 옷을 입고 있냐. 마대. 네. 마대에다 색칠라고. 청바지는 뭐 그냥 뭐 별로 저건 뭐 저런 걸 입고 있지?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청바지 입고 왔잖아요. 어떻게 청바지 입어보니까? 좋습니다. 그 마대 자르 제가 진짜 너무 무식하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 뭐 그러니까 그때 한 번만 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9년도에 또 한 번 들어왔습니다. 2009년도에 들어왔을 때도 그때 만나 뵈었는데 그때는 그분은 북한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의 반감이 있으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대화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예. 제가 뭐를 물어봐도 저는 대화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잘못 엮이면 또 피곤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 엮이면 피곤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뭘 제가 그때 2007년도 그분한테 듣던 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그분이 2007년도에 그 부선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저도 이제 TV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데 그게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부선장님이 말했던 거를. 네. 한번 좀 딱 봤는데도 깊은 네. 인상 심어줬구나.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국에 오는 게 어느 한순간에 격동돼서 간 건 아니잖아요. 이런 데부터 이제 동경심이 조금씩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그러면서 드라마에서 세트장에서만 찍는다고 생각했던 이제 그 내용들이 연결을 시켜보면은 사실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뭐 며칠 반 특히나 뭐 보위부 검열원의 신분에서 며칠 반대도 이렇게 큰 충격 줬는데
개성공단은 또 더 말해보라겠어요. 아, 그렇죠. 개성공단은 뭐 더 말할 거 없죠. 김정은이가 눈에 핏발을 세우고 한류를 막는 게 다 일리가 있네요. 아, 네. 제가 이제 북한에서 백공구 검열 거기도 있었잖아요. 왜 한류에 대해서 미국 영화도 있고 영국 영화도 있고 그래서 제가 007 같은 거는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007은. 근데 한국 드라마나 한국 이 한류를 왜 찾아내냐면 언어가 되니까. 하물며 김씨 가문에게 충성한다는 그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헤어 못 나오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던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들은 생각은 우리가 그 예전엔 뭐 북한에도 많이 가잖아요. 한국 사람들. 근데 네.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보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전 냄새까지 맡고 그거를 딱 기억하고 있다는 것까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 한국의 첫 냄새를 맡게 해준 예. 그 부선장님, 네네. 그 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때 당시 제가 봤을 때 한 50대쯤 보이더라고요. 2007년에 50대였으면 지금 한 60대 중반 되는데 근데 저희-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와서 보니까 한국 분들이 음. 되게 젊더라고요. 아, 나이에 비해서 너무 젊어요. 그럼 뭐 70대 쓸 수도 예, 그거를 제가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0대 정도로 보았으니까 뭐 혹시 더 드신 분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저희 TV는 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봐요. 네. 그리고 또 북한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보니까 혹시 2007년에 원산에 들어간 태자 이름을 가진 뭐 5,000톤, 10,000톤급 아,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생긴 북한 보이부 검열원이 완장 끼고 와서 깔찌락 거리면서 시비 걸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그 부선장님이 냄새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술 한잔 하면 좋겠네요. 혹시 연락 와서. 제가 모색이 조금 생각납니다. 음. 예, 그래서 좀 연락을 주시면. 뭐 저한테 주셔도 되고 네. 이철은 빠삐용 TV 찾아서 연락 주셔도 되고 뭐 안 되면 뭐라 합니까? 예, 뭐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이철은 씨가 원산항 보이부 검열원으로 있을 때 겪었던 뭐 여러 가지 사건, 특히 네. 뭐 처음 만났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 네.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